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109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93일이고요. 의식지도 해설 235페이지. 궁극적 상태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9번째 줄이죠. 궁극적 상태에 이르고자 몰두하는 것은 우리가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에게 확인하는 무엇이다. 사람은 내면의 높은 의식 상태의 경험에 중독되고 이후에는 가장 높은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욕구를 드러낸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고귀하다. 단순히 기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이며 내면의 평화 상태를 추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면 되는 문제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필요가 또 없을 정도까지, 그렇죠? 평화는 언제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굳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화도, 사랑도, 행복도 그냥 자체에 있는 거잖아. 우리는 사랑도 다 있다라고 공부를 하면서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자꾸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그러면서 자꾸 외부에서 찾아서 내 것을 외부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편안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없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평화롭고 아,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건 내 안에 가려진 것, 사랑을 가려진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이 가려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어릴 때 신념을 찾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음, 언제나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데 신념 때문에 신념이 다 가려지면서 결핍이 들어가고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버려질까 봐 불안초조한 씨앗에서 시작된 모든 삶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의식 수업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마치 태양이 언제나 존재하지만 에고가 구름처럼 부는 것과 같다. 마치 태양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마치 구름처럼 에고가 구름처럼 태양을 가려졌어요. 어두워지겠죠. 제가 오늘 좀 많이 늦었거든요. 어제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서울에 왔잖아요. 차 타고 여기 나오면 아침 새벽이라 그렇게 멀진 않는데 그래도 한 7, 8분 걸리나 그래요. 예. 예. 근데 딱 보고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할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우두컴컴한 거예요. 뭔가 아침이라도 지금 8월이라도 화날 텐데 지금 또 가려진 것 같아요. 또 이제 태양이 가려진 거예요. 뭔가 구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커머리하니 안 밝은 거예요. 나무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너무 깜깜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니다. 그냥 사무실로 왔는데 가려진다는 거죠. 가려진다. 이게 햇빛하고 멀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뭔가 이게 막 있죠. 잔뜩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뭉게구름도 있고 시커먼 먹구름도 있잖아요. 먹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어때요? 더 깜깜하죠. 근데 그냥 뭉게구름이나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좀 뭔가 화내요. 근데 그걸 지워가는 거. 완전 시커먼 먹구름에서 점점 지워가는 거. 공간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먹구름에서 뭉게구름으로 바뀌는 거. 이게 점점 환해지는 거. 그게 내 안에, 내 안이 몸속도 아니고, 이 나라는 그 자체, 나도 에고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가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걸리는 게 있는 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서 쌓아놨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야, 이거를 해결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거를 없애야, 놓아야, 나라는 게 없어야 이런 것들도 다 걸리지 않고 이렇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구름처럼 부는 것,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게 신념, 내 생각, 나라고, 나라고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로 해서 이제 에고가 시작이 되잖아요. 몸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계속 내 생각부터 이제 지워가기 시작하는 게 감정, 느낌, 신념. 그렇죠? 신념, 경험, 사건들을 지워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갤 때, 구름이 갤 때 태양이 밝게 빛난다. 회복은 절망,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분노, 자부심이라는 구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낮은 에너지 장을 직면하고 놓아버리면서 전부 초월하는 것이다. 낮은 에너지 장을 직면하고 놓아버리면서 전부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끊임없이 얼마가 됐든 이렇게 되기 위해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독에 대한 치료를 찾고 있을 때 보통 중독에 대한 걸 치료하고 있을 때 보통 자기 혐오나 후회, 의존성이 가득 차서 의식 지도 밑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치료를 찾고 있을 때 이렇게 자기 혐오, 후회, 의존성이 가득 차서 의식 지도에 20부터 해서 해당되나 이렇게 밑바닥에 있다.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정 50의 에너지 장은 희망 없고 절망하는 상태이고 사람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태이다. 절망적일 때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희망 없는 것은 말 그대로이다. 예를 들어 주, 주 변호사 협회 대표는 하숙집에서 홀로 살며 문자 그대로 굶어 죽었다. 그는 진정제와 술을 섞어 마시는데 중독됐다.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았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그 남성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고 친구들 모두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희망이 없으므로 전화를 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사람의 상태 중 희망 없음은 종종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당신은 이것으로 잘 회복될 수 있겠지만 내 경우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기력, 50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암만 능력이 있고 내 에너지가 능력이 있고 친구가 많고 뭔가 하나도 내 의식 상태가 뚝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당신은 있어도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 어제도 그냥 얼마나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이제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 방에 뒤에 있거든요. 의식지도가. 거기 앉으면 제가 뒤를 보고 본인 의식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50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50을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올 어제는 좀 상당히 올라갔죠. 이제 교육을 듣게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 상당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막 미팅을 해요. 근데 이제 5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0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못하겠어요. 자신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제 막 교육을 한 두 타임 정도 듣게 하고 그랬더니 또 이제 어제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많이 살아났어요. 자꾸 뭔가 혼자 있어서는 그냥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안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그냥 집에 있을래요. 오늘만 쉴래요. 그냥 뭐가 어때요. 자꾸 얘기하죠. 이거는 뭐 해도 뭐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뭐 어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스스로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따라왔다는 건 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역시도 무감정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근데 왜 그럴까? 뭔가 그렇게 되기 시작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사건을 탁 만나서 내 신념이 거슬려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의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무기력하게 되었던 거. 이분도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됐지만은 뭔가 변호사잖아요. 대단하죠. 음, 그냥 하숙집에서 홀로 살며 혼자 그대로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막 혼자 무기력하다고 혼자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제와 술을 섞어 마시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도와달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의식 수업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수업을 듣지 않고 아마 제가 사업을 했더라면, 야,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했을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는데. 예. 그때도 무감정의 수준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신은 죽어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을 뿐이다.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에너지의 소실이다. 사람은 활력을 잃게 되고 텅 비고 전적으로 의기소침해진다.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사려 깊음, 사랑임, 육체적 현존, 영양, 그 외에 가능한 모든 것을 통해 에너지를 쏟아부어 다음 에너지 장인 슬픔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감정에서 올라가는 슬픔이잖아요. 우는 거는 도와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감정, 아무것도 말을 안 하고 혼자 홀로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훨씬 높은 에너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려 깊은 그러니까 슬픔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슬픔은 75죠. 슬픔은 과거와 관련이 있으며 과거에 어떤 슬펐던 그런 과거의 슬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공허하고 충격받은 상태에서 벗어나면 울음이 나오고 중독의 대가로 잃게 된 모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재활시설이나 어느 곳이든 중독 때문에 이르게 된 곳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후회와 함께 자기 연민과 비애의 감정을 느낀다. 그들은 삶과 자신의 중독을 슬퍼하고 신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이 수준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기에 우리는 개인의 에너지 장을 이동해서 다음 수준인 두려움, 백, 두려움으로 올라간다. 이, 이 시점에서 사람은 걱정과 불안과 함께 중독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미래와 관련 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과 과거에 지나간 고통을 가지고 산다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 일어나지도 않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어떻게 해요? 과거요. 뭐 옛날에 그랬었는데. 자꾸 사람들도 과거로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이 순간 찰나의 그 기쁜 거를 느끼라고
기쁜 상태에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자꾸 들으면서 일주일에 3번 듣고 또 재방송 듣고 각성하고 각성하는 거죠. 꼭 일어나서 딱 일어나잖아요. 뭐 하지 않아도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싹 파노라마처럼 싹 있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얘가 또 쓸데없이 이러고 있나.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제 막 바빠가지고 막 나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진짜 듣지를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야죠. 내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서울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다니면서도 듣고 뭔가 내 생각을 차단하고 지금 내가 기쁜 상태로 자꾸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걸리는 거는 왜 그런 거지? 과거에 의해서 슬픔도 과거에 의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것,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사건에서 느끼는 그 느낌들, 경험했었던 것들이 또 계속 내가 또 경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두려움은 미래와 관련돼서 사람은 더 이상 부인하는 팽창된 상태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위축됐다. 그래서 세상은 무섭게 보이고 세상이 무서울 거예요. 어쩌면 신이 과거의 죄로 자신을 처벌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내가 내 스스로 죄책감에 처벌받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다. 내가. 그들은 중독을 처벌로 잘못 해석하고 추가적 처벌과 미래에 따라올 상식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 수준의 에너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작업한다면 그 수준의 에너지가 어떻게 그들을 다음 에너지로 상승시키는지를 알게 됐다. 사람은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욕망함으로써 욕망은 125죠. 네. 중독의 두려움을 초월한다. 그 사람들이 원함과 갈망의 희망자가 되는 것에 질리게 되는 분노로 상승한다. 계속 이제 상승되는 거죠. 분노 150은 두려움이나 욕망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에너지는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이기고야 말 거야 할 때는 그래도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 23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3년 됐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무한대로 수입도 들어오고, 막 제품도 너무 좋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쭉쭉쭉쭉 하다가 8년, 9년 막 되면서 그냥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표를 하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 포기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의식 수업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공부를 하고 듣다 보니 제가 진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건 돈을 벌고자 하는 거는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능력 있는 엄마지만 궁극적으로 속 안에 또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능력 있는 부인이 돼야 되겠다.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너 없어도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의 그런 마음으로 해서 막 했었던 거야.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거보다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분노다. 더 욕망 때문에 하죠. 하는데 같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에너지가 200 이하잖아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계를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은 에너지를 욕망보다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유용하다라는 거에 음, 어떤 건지를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면서 다 내려놓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안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번째로 내가 공부하면서 너 아니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또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자존심이 상한 거지. 분노로 하면서 자부심으로 포장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태가 또 엄청나게 느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다고 힘도 들었었고, 앞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노의 형태 자체가 아니라 분노의 에너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분노의 에너지 안에서 그들은 자신이 겪는 삶의 어려움과 희생자가 된 것을 분노한다. 내가 삶의 어려움과 내가 그 희생자가 된 것에 분노하고 이 분노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부심 175는 자부심은 사람들을 희망 없음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자존심 문제로 행동을 취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위치를 돌보기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에너지 장인 용기로 이동하게 된다. 제가 여기 자존심 문제로 행동을 취해서 무엇을 또 하도록 하는 거, 스스로 돌보게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용기로 가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내 내면에서 찾아야 돼.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무엇 때문이지? 라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앞전에 회복의 단계에서는 종종 어떻게 해요? 모순되게도 종종 실패처럼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랬을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움을 불러오게 된다. 진실을 말하게 되는 내 안을 내가 스스로 이게 무엇 때문인지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는 어떻게 해요? 내면을 내가 용기 내서 나의 진실, 내 에고가 했었던 것들, 내 생각들, 내 느낌,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과거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슬픔도 무기력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안 보이네요. 이제 27분이네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어떻게 해요? 회복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회복에서 필수적인 단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12단계의 첫 번째 단계. 술과 마약의 무력함은 인정하는 것의 강력한 효과를 알게 되는데 12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술과 마약의 무력함은 그냥 내가 술과 마약에 무력해졌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수업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게 뭐예요? 외부 탓이죠. 용기를 내서 내 내면에서의 진실된 나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내면보다는, 어이구, 엄마가 공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시켜줬고, 어이구,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좀 편안해질라는가 싶어 그냥 결혼을 했더니 이 인간은 또 막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온 세상에 눈이 밖으로 가 있는 것 같아. 온 여자한테 가 있는 것 같이 의부증이 걸려서 그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또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그냥 애기 놓고 나서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점점 크니까 어이구 이게 또 그냥 말을 안 듣고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세상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만났는데 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같고 막 외부에 내가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거는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라고 외부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릴 때 벌써 이미 체면 체면이 당해져 있는 체면이 당해져 있으면 어릴 때 체면은 전에 선생님 그랬어요. 체면을 다 눈 감고 있잖아요. 딱 있을 때 깊은 곳으로 이제 끌고 가서 더운데 춥다고 여기는 영하 49도입니다. 50도입니다. 그러면 영하 50도입니다. 그러면
춥다는 거. 그래서 완전 여기 안에 더운데도 밖에서 엄청 더웠잖아요. 더운데도 자기 혼자 있잖아요. 춥다고 춥다고. 우리는 날씨가 추워서 추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더워도 내 안에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을 바꿔야 된다 하는데 저도 100% 실천했으면 아마 제가 의식이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저도 각성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나는 먹어도 는신하다 는신하다. 내가 언제부터 뚱뚱한 살이 먹으면 살찐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먹으면 살찐다는 거. 그래서 아 먹어도 날씬하다. 그냥 날씬하다. 나는 날씬하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말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기 키우고 배가 한 3번 정도 불렀다가 꺼졌다 하면서 내가 이상하다. 먹으면 살찐다로 중간에 전환이 된 거예요. 30대 때부터 점점 전환이 됐다. 40대 때, 50대 때 되면 또 있죠. 아이고, 그래, 뭐, 갱년기도 지나가고, 이제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 신념 체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부터 바꿔야 다른 것들이 점점 선생님이 전에 또 그러셨거든요. 내가 날씬하다고 믿어야 그러면 날씬하다고 믿는 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12단계에서 직면하고 직면하고 대처하며 다루고 적합하게 될 능력을 허용을 한다. 그래서 이는 힘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기회로 보인다. 기회로 보이고 열린 마음 덕분에 처음으로 진실이 마음에 들어갈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뵙겠습니다.